네, 매일같이 쓰는 화장품에 대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나도 알 길이 없었는데요. 화장품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을 쓰다가 부작용이 생겨도 원인이 뭔지 알 길이 막막합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그런데 전체 성분이 적힌 표시를 아무리 봐도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한 정제수 알겠죠? 제일 마지막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폴리솔베이트 85. 이게 뭐야? 소르베이트? 이걸 못 외운다. 폴리솔베이트. 폴리솔베이트. 어려운 화학 용어 읽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클렌징 폼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만 무려 27가지. 이 화학 첨가물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성분표에 표기된 화학 첨가물로 직접 클렌징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폼 클렌징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기름과 반응해 유분을 녹이는 스테아르산 22g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프로필렌 글리콜 코코에이트, 습유인제? 스테아르산. 그리고 기름과 물이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를 넣습니다. 유화제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또 다른 보습제인 그리셀린과 부틸렌 글라이콜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와 진짜 많이 들어가는구나. 여기에 알코올 성분인 에탄올과 약간 좀 화한 느낌 있잖아요. 세안제, 금속 케이스에 부식을 막는 금속 이온 봉쇄제, 금속 이온 봉쇄. 방부제인 메칠 파라벤까지 넣은 후 마지막으로 영양 공급을 위한 수용성 콜라겐 등을 첨가합니다. 수용성 콜라겐. 여기에 미리 준비한 수산화 칼륨과 정류수를 섞은 혼합 물질을 80도씨에서 함께 가열한 후 비커에 담긴 2개의 혼합물을 잘 섞어줍니다. 유화제가 그리고 10분경 서서히 클렌징 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스펀지표 클렌징 폼 완성. 만지는 느낌과 질감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흡사합니다. 거품이 나나요? 세정력은 어떨까요? 스펀지표 클렌징 폼으로 얼굴에 묻은 립스틱을 지워봤습니다. 잘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묻은 게 잘 안 지워지죠? 그런 거 세정력 또한 뛰어난데요. 세안용 화장품의 세정력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안제 속에 함유된 계면활성제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들어갔어? 세안제는 물을 사용하는 타입과 물을 사용하지 않고 티슈로 닦는 타입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을 사용하는 타입은 세안제에 함유된 계면활성제의 유화작용, 분산작용, 용해작용, 그리고 기포 형성작용에 의해서 세정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안용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그리세릴 스테알레이트. 기억하십니까? 두피의 때를 제거하는 샴푸 속 계면활성제. 샴푸 하나에만도 5개 이상의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구두약, 엔진오일, 살충제까지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머리를 깨끗이 감아도 두피에는 계면활성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이렇게 두피에 잔재할 경우 탈모와 모낭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지닌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의 위력인데요. 김영철 씨, 3분 한 거예요, 3분. 3분요? 예. 그래야 없어요. 바로 그 계면활성제가 세안제에도 어김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안용 화장품 한 개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만 해도 평균 4-5가지. 와. 이거만 되겠네. 그러나 이 많은 성분들 중 어떤 것이 계면 활성제인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세안제, 우리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각질은 피부의 정상적인 장벽 기능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얘가 과도하게 이제 벗겨질 경우 피부가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2차적으로 피부 습진이라든가 자극 피부염, 또 이제 2차적인 세균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묵은 각질들을 가볍게 제거하는 정도의 세안이 가장 이상적이고 너무 과도한 각질을 제거는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피지막은 자연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안제 속 계면 활성제가 이 피부막을 파괴해 오히려 필요한 각질과 유수분을 씻어내고 외부 침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는 여기를 더 안 좋구나. 그리고 계면 활성제는 4-5겹으로 층을 이루어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마저 과도하게 벗겨내 결국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건강장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피부과를 찾은 환자들을 모니터한 결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합성 계면 활성제라고 발표했습니다. 계면 활성제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할 경우 접촉성 피부염과 홍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는 세안제. 피부 건강을 위해 이렇게 세안하세요. 세안법 하나. 세안제를 얼굴에 직접 바르지 않고 손에서 거품을 낸 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성 계면 활성제가 희석되고 적은 양으로도 세안이 가능합니다. 세안법 둘. 아침 세안은 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지성 피부라면 유분이 많은 부위만 가볍게 닦아줍니다. 세안 시 눈 주위를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혈액순환 장애로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가볍게.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세안은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2분 이하로 문지르고 2번 이상 헹구는 둘둘둘 세안법. 둘둘둘 세안법이면 당신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111. 화장품.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